안녕하세요, 최공란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사료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처음 키우신다면 혹은 소형견을 키우다가 대형견을 키우시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우리 강아지 사료양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뭐 사료 뒷면을 확인하시기도 하고, 혹은 분양하실 때 정해준 양을 그대로 먹이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네이버나 혹은 인터넷 검색만 잘 해보면 사료양 계산에 대한 방법에 대해 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먹이면서도 강아지가 살이 안 찌거나 혹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혹은 우리 강아지가 사료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등 여러 가지로 사료양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사료양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주시는 게 좋은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기준을 잘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준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약에 강아지를 데려오셨다면 분양샵에서 얘기한 대로 주셔도 되고요. 혹은 사료 뒷면을 확인하셔도 돼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계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 강아지가 대충 어느 정도 먹는지는 확인하고 기준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일단 기준만 잡은 거고,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을 살펴봐서 강아지 사료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사료양의 기준을 잘 잡아 두셨다면 이제는 변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적정량의 사료를 먹었을 때 대변 상태는 우리가 딱 휴지로 이렇게 집었을 때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깔끔하게 치울 수 있거나, 혹은 바닥에 살짝 묻어 나오는 정도까지가 정상적인 사료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료양이 적게 되면 당연히 대변이 건조해지고 딱딱하고 노폐물 양도 적기 때문에 토끼똥처럼 이렇게 짧게 끊어져서 나올 수 있고요. 양이 적기 때문에 대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료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음식물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을 치울 때 변 상태가 흐트러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집었을 때 잘 집히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바닥에도 많이 묻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료양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변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 대변 횟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상적인 사료양을 먹고 배출되는 대변 횟수는 성경 같은 경우는 보통은 2번, 조금 과식한 날은 3번,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는 3번에서 많으면 5번까지 이렇게 대변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산책을 나가면은 장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대변 횟수가 더 많다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료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먹는 만큼 싸기 때문에 대변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대변 횟수가 너무 적다면 사료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체형을 봐야 되는데요. 견종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반려견들을 이렇게 위에서 딱 바라봤을 때 강아지 갈비뼈가 나오고 살짝 배 쪽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동그란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고요. 물론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난 직후에는 이렇게 배가 빵빵해지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난 직후보다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체형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강아지 엉덩이 쪽 이제 골반뼈라든지 아니면 갈비뼈 끝에 쪽을 만져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손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마른 강아지는 골반뼈가 그냥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져지는 경우가 많아요. 갈비뼈 또한 이렇게 완전 도드라지게 만져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강아지가 너무 마르고 사료양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사료양이 너무 많고 강아지가 살이 쪄 있는 경우에는 이쪽 부분을 잡아봤을 때 살이 많이 집히죠. 두껍게 집히고 뼈를 확인하려고 눌러도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정도라면은 강아지가 살이 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강아지라면 여기 쪽 만져보면 살짝 살가죽이 잡히고 눌렀을 때는 뼈가 만져질 수 있는 정도.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는 게 정상이니까 이 체형에 따라서도 어느 날은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어느 날 봤더니 강아지가 여기 이렇게 만져지듯이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줄이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강아지가 막 말라가요. 그러면 사료양도 늘려보고 질병에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한번 체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사료의 열량을 확인하는 건데요. 강아지 사료를 보면 퍼피 시기가 있고 성견용이 있고 노른견용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진 이유는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열량들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료 제품에 따라서도 이 열량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뭐 조단백, 조지방, 탄수화물 등 이런 들어가 있는 영양분들의 함량도 다르기 때문에 열량이 낮은 사료랑 높은 사료랑 우리가 둘이 같은 양을 줘봤을 때는 아무래도 열량이 높은 사료 먹은 강아지는 살이 더 찌고, 반대로 낮은 거를 급여했을 때는 살이 더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종이컵 한 컵이 기준이다, 몇 그램이 기준이다, 요거는 사실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량을 먹이는데도 강아지가 좀 살이 안 찌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고열량 사료를 먹여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사료량이 적은데도 강아지가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저열량으로 사료를 바꿔서 급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 사료 같은 경우는 열량도 적고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 전용으로 나온 사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료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 보고 사료를 선택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활동량인데요. 우리도 많이 움직인 날에는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강아지 또한 이 활동량이 평소랑은 다르게 너무 많이 활동한 날에는 그만큼 많은 열량이 필요로 하고, 평소보다 좀 적어졌다면 그만큼 사료 양도 적어져야겠죠.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 산책을 안 나가다가 여름철에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같은 사료양을 줬는데도 강아지가 살이 빠지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활동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량에 따라서 매일매일 사료가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양을 먹이니까 강아지가 잘 먹을 때는 잘 먹는데 안 먹는 날에는 막 남기는 것도 이런 원인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량도 참고하셔서 사료량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사료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방문 교육을 다녀보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는 말티즈인데 몇 그램 정도 먹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견주님은 몇 그램 드세요? 라고 물어봐요. 견주님도 몇 그램 드시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반려견들도 정확히 몇 그램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딱 맞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만 잡아주시고 견주님이 변 상태라든지 대변 횟수, 그리고 체형도 보고 사료의 성분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량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사료양을 조절해 주신다면 우리 강아지한테 제일 알맞는 사료양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간식 그 외에도 간식을 많이 먹거나 하면 사료를 아무리 적게 먹어도 살이 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도 잘 만들어 주셔서 적정 사료양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